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솔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양육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양육비 판결을 받아도 혹시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.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, 오늘은 사실 그렇게 정리한다기보다는 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송 중에도 좀 양육비 이행을 좀 성실하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판결로서, 이혼 판결로서도 어떻게 양육비 이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,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 가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요. 그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거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아이 아빠가 양육비 채무자인 상황이라고 칩시다, 여러분. 그래서 아이 아빠가 어디 좀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든지, 아니면은 작은 기업에 다니지만 전혀 이직할 생각이 없다든지,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장 정기적인 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경우,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직접 지급 명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지급이 안 되어야 합니다. 그것이 요건이고, 다만 이거는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안 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명령을 내어줄게, 발령해줄게, 이렇게는 하지 않고요. 무조건 신청에 의해서,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. 만약에 아이 아빠가 뭔가 양육비 채무자가 아빠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 다녀요. 그러면 삼성전자에다가 직접 지급 명령을 요청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삼성전자는 직접 양육비를 그 월급에서 양육비 부분을 제외해서 그 양육비 부분만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줍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만약에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예요.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정기적인 급여가 없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양육비 채무자가 그렇게 자영업을 하는 경우 계속 양육비를 밀리면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이 되실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은 이 제도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, 주로 담보제공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똑같이 가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이고요. 이거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, 법원에서. 그래서 여러분, 이 담보로 제공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이겠죠.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영업자인 양육비 채무자도 양육비를 좀 지급하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판결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직접 지급 명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명령이 이제 발령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지금 말씀드린 담보 제공 명령은요, 그 법원이 직권으로 그냥 발령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판사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왠지 양육비를 안 줄 것 같아 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혼 판결을 하시면서도, 저희도 최근에 이런 판결을 받았거든요. 저희가 원고였는데 상대방께서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셨고 중간에 또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. 부부의 공동재산이던 가장 큰 부동산, 부부 공동재산의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부동산이잖아요, 여러분. 근데 그 부동산을 소송 중간에 처분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피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많이 설득을 하는 부분인데, 물론 여러분 문제는 없었어요. 저희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해뒀지만 그 가압류를 푸시면서 해방공탁이라는 걸 하셔서 이제 현금이 우리한테 이제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, 말 그대로.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,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사님께서는 이렇게 좀 재산 처분도 마음대로 하고 자영업을 또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양육비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장래 양육비 확보를 위해서 공탁을 좀 해놔라,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게 판결 주문으로 나왔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이런 게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, 그냥 판사님이 보셨을 때 좀 이상한데 왠지 장래 양육비 좀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
하면 직권으로 이혼 판결에 그런 주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저희가 받은 판결에는 3천만 원 공탁하도록 명하셨더라고요. 이제 피고로 하여금.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또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느냐. 이혼 사건이 이제 길어지면서 우리가 사전처분이라는 거를 늘 받잖아요. 제가 항상 뭐 느끼는 거는 이게 변론기일 첫 회에 가면 사전처분에 관해서 당연히 논해지게 됩니다.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다 이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거잖아요. 그래서 자녀의 복리를 가정법원은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첫 기일에서 사전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용을 조율할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양육비를 뭐 100만 원 줘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좀 늘 잘 이행을 하시라는 겁니다. 만약에 뭐 15개월이 걸렸어요. 뭐 20개월이 걸렸어요. 1심 판결 선고시까지. 그러면 그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거를 잘 이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뭐 반대로 면접교섭을 시켜주시는 분도 잘 이제 협조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지만 이제 그 양육비 관련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양육비에 좀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양육비를 꼭 잘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, 이 담보 제공 명령 같은 것도 법원이 직권으로 내려버릴 수 있으니까 성실하게 임하는 걸 보여주시면 판사님도 의심하시지 않겠죠. 판사님도 걱정하시지 않겠죠. 아, 이렇게 정기적으로 20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한 아버지라면 뭐 혹은 어머니라면 앞으로 뭐 딱히 담보 제공을 명해놓지 않아도 지급을 잘 하겠구나,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, 여러분. 사전처분은 근데 그 자체로 또 뭐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거나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런 제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재,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, 그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봤을 때, 넓게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판결을 또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. 그 이혼 소송 중인 여러분, 사전처분 관련해서 양육비 이행 성실하게 하셔라. 또 이런 제재가 딸려올 수가 있다. 이런 거 좀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